안녕하세요. 정보 누리고입니다. 참 여유로워 보여. 무엇인가 있어 보여. 이 여성은 참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 미인이시네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듣기만 해도 참 좋은 소리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듣고 있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이번 글을 끝까지 읽고 구독, 좋아요로 누리고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면 동안 피부와 함께 위에 있는 소리들을 듣게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젊음과 동안을 위해 노력하는 누리고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미인을 보면 본능처럼 이렇게 말한다. 쟤는 잠을 많이 자니까 예쁜 거야. 이 말은 칭찬이 아니다. 아마도 노력하지 않았다는 의미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하지만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하필 잠일까? 왜 우리는 미인 앞에서 수면을 떠올릴까? 미인은 장에 집착하고 하나하나 증명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과학자들이 증명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되는 말이다. 우선 시간을 거슬러 2007년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수면 인지 연구팀. 이 연구는 이후 수십 편의 논문에서 반복 인용된다. 연구 제목은 단순하다. Sleep deprivation and facial appearance. 수면 부족이 얼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진은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수면 시간을 조절했다. 하루는 의학적으로 정상 범주인 7에서 8시간 수면, 다른 하루는 WHO와 미국 수면학회에서 수면 부족으로 분류하는 5시간 이하. 이후 동일한 조건에서 얼굴을 촬영했다. 화장, 조명, 표정 모두 통제했다. 실험 참가자들의 사진들을 참가자와 전혀 무관하고 실험 내용도 모르는 수백 명의 평가자에게 보여줬다. 그리고 질문했다. 이 얼굴은 얼마나 매력적인가? 이 사람은 건강해 보이는가? 신뢰가 가는가? 결과는 통계적으로 명확했다. 충분히 잠을 잔 얼굴은 더 매력적이고 더 건강해 보이며 더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됐다. 이 차이는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유의미한 수치 차이였다. 당시 연구진은 이 결과를 이렇게 해석했다. 사람의 얼굴은 수면 상태를 숨길 수 없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다. 2010년 같은 연구팀은 후속 논문을 발표한다. Perceived Health and Sleep Loss.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드러난다. 평가자들은 이 사람이 잠을 잤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잔 얼굴을 정확히 골라냈다. 왜일까? 당시 연구진은 그 이유는 인간의 뇌가 얼굴을 미적 대상이 아니라 생물학적 신호로 읽기 때문이라고 추측하였고,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수면 내분비 연구팀은 수면 부족이 얼굴에 나타나는 이유를 생리적으로 설명한다. 잠이 부족하면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고 코르티솔 수치가 상승한다. 이 변화는 안면 혈류량 감소, 피부 산소 공급 저하로 이어진다. 그 결과 피부톤은 칙칙해지고 눈 및 혈관은 도드라진다. 이건 피곤해 보인다는 막연한 인상이 아니다. 측정 가능한 생리 반응이다. 이어서 2013년 영국 University of Oxford 연구진은 수면 부족이 안면 근육 긴장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잠이 부족할수록 입꼬리를 들어올리는 근육은 약화되고 미간 근육은 더 쉽게 수축된다. 사람들이 말하는 인상 나빠 보이는 얼굴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신경계의 반응이다. 이제 여기서 미인이라는 개념이 흔들린다. 아름다움은 눈, 코, 입의 문제가 아니다. 회복된 얼굴인가? 소진된 얼굴인가? 뇌는 이 질문을 0.3초 안에 모든 판단을 끝낸다. 2017년 미국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에 게재된 연구는 이 사실을 더욱 명확히 한다. 사람들은 피로한 얼굴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위험 신호로 인식한다. 질병 가능성, 면역 저하, 정신적 불안정성, 이 모든 것이 얼굴에서 읽힌다. 그래서 잠을 잔 얼굴은 단순히 예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해 보인다. 그리고 인간은 안전해 보이는 대상을 매력적으로 느끼도록 진화해왔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쟤는 타고났어. 관리하니까 그렇지. 하지만 유전학자들은 다르게 말한다. 유전은 얼굴의 틀을 만들 뿐, 그 얼굴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전날 밤의 수면이 결정한다.
그래서 같은 얼굴도 날마다 다르게 보인다. 어제는 예뻤고 오늘은 피곤해 보인다. 이 차이는 화장의 문제가 아니다. 수면의 문제다. 이쯤 되면 질문은 바뀐다. 미인은 정말 잠꾸러기일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아직 표면만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잠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눈을 감고 의식을 잃고 하루를 멈추는 시간. 하지만 얼굴에게 잠은 멈춤이 아니다. 생존을 위한 가동 시간이다. 우리가 잠들면 몸은 조용해지지만 얼굴 속에서는 가장 격렬한 일이 벌어진다. 재생할 것인가? 망가질 것인가? 이 싸움의 결과는 아침 거울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먼저 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물질이 있다. 성장 호르몬. 사람들은 이 호르몬을 키 크는 호르몬 정도로 알고 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 성장 호르몬의 진짜 역할은 완전히 다르다. 미국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와 하버드 의과대학이 공동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성장 호르몬은 성인에게 조직 복구와 세포 재생을 주도하는 핵심 호르몬이다. 특히 피부, 혈관, 결합 조직, 즉 얼굴의 노화를 결정하는 영역이다. 그렇게 중요한 영역이 이루어지는 시간의 70% 이상은 깊은 수면 단계, 즉 서파 수면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내용은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and Metabolism에 반복 게재된 확립된 사실이다. 다시 말해 잠이 얕거나 잠이 부족하면 이 호르몬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밤은 얼굴에게 복구 작업이 전면 중단된 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장 호르몬은 피부 속에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손상된 세포를 교체한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피부는 탄력을 유지한다. 이 과정이 멈추면 피부는 그대로 낡아간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수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멜라토닌이다. 멜라토닌은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아니다. 그건 아주 일부의 역할이다. 2014년 Journal of Pineal Research에 발표된 논문은 멜라토닌을 이렇게 정의한다. 강력한 항산화 호르몬. 멜라토닌은 피부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직접 제거한다. 즉, 노화를 막는 물질이다. 하지만 문제는 멜라토닌이 빛에 극도로 민감하다는 점이다. 스마트폰 화면, 조명, 야간 작업, 이 빛들은 멜라토닌 분비를 즉각적으로 억제한다. 미국 Brigham and Women's Hospital 연구팀은 취침 전 스마트폰 노출이 멜라토닌 분비를 최대 50%까지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확인했다.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피부는 밤새도록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사람들은 이 상태를 흔히들 이렇게 표현한다. 하룻밤 사이에 늙은 느낌? 이건 느낌이 아니다. 산화 손상이 누적된 결과다. 이제는 얼굴을 무너뜨리는 가장 잔인한 호르몬을 보자.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진 이 물질은 수면 부족 상태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슬립 저널에 게재된 미국 University of Chicago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로 줄어들 경우 코르티솔 분비 리듬은 완전히 붕괴된다. 이 말은 곧 밤에도 코르티솔이 높게 유지된다는 뜻이다. 코르티솔은 피부에게 치명적이다. 콜라겐을 분해하고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킨다. 즉, 주름, 처짐, 트러블을 동시에 촉발한다. 그래서 수면 부족 상태의 얼굴은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탄력 저하, 잔주름 증가, 붓기, 안색 악화. 이건 유전이 아니다. 나이도 아니다. 호르몬 환경의 결과다. 성장 호르몬은 나오지 않고 멜라토닌은 억제되고 코르티솔은 넘쳐난다. 이 조합은 얼굴에게 최악의 밤이다. 2017년 Clinical and Experimental Dermatology에 실린 수면과 피부 회복에 대한 메타 분석은 이렇게 결론낸다. 만성 수면 부족은 피부 노화를 가속하는 독립적인 위험 요소다. 관리로 상쇄되지 않는다. 화장품으로 덮이지 않는다. 관리는 하는데 왜 점점 늙어 보이지? 답은 간단하다. 잠이 부족하다. 이쯤 되면 잠꾸러기 미인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그건 게으름이 아니다. 호르몬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얼굴이다. 잠을 선택한 얼굴은 매일 밤 복구되고 잠을 포기한 얼굴은 매일 밤 손상된다. 이 차이는 몇 달 후, 몇 년 후 압도적인 격차로 돌아온다. 아직 끝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왠지 끌린다. 하지만 뇌는 이유 없이 끌리지 않는다. 모든 호감은 이미 계산된 결과다. 사람의 뇌는 얼굴을 보는 순간 예쁘다라는 감정을 느끼기 전에 한 가지 판단을 먼저 끝낸다. 이 사람은 안전한가? 이 과정은 의식 밖에서 0.3초 안에 처리된다. 이 과정의 중심에 있는 기관이 바로 편도체다. 편도체는 공포와 위협을 감지하는 뇌의 경보 시스템이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잔인한 필터다. 2011년 미국 프린스턴 유니버시티의 알렉산더 토도로프 연구팀은 사이언스의 인간의 얼굴 판단에 대한 획기적인 논문을 발표한다. 결과는 단순했다. 사람들은 얼굴을 본 지 100ms 만에 이 사람을 신뢰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놀라운 점은 이 판단이 논리와 거의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얼굴 구조보다 표정의 미세한 안정감, 피로신호, 눈 주위 긴장도가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수면이 등장한다. 수면 부족은 이 미세한 신호들을 가장 먼저 망가뜨린다. 2009년 Journal of Neuroscience에 실린 스웨덴 웁살라 유니버시티 연구는 수면 부족 상태의 뇌를 fMRI로 촬영했다. 결과는 분명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사람의 뇌는 편도체 반응이 최대 60%까지 과활성화됐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이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는 세상을 더 위험하게 인식한다. 그리고 그 상태의 얼굴은 타인에게도 불안 신호로 읽힌다. 사람들은 이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 예민해 보인다. 날카로워 보인다. 가까이 하기 부담스럽다. 이건 인성의 문제가 아니다. 뇌 상태의 반영이다. 그리고 도파민을 보자. 도파민은 쾌락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보상 예측 호르몬이다. 뇌는 도파민을 통해 이 대상이 접근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한다. 2016년 Nature Neuroscience에 발표된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할수록 도파민 시스템의 신호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 결과 뇌는 보상을 잘못 예측한다. 수면이 충분한 얼굴을 볼 때 도파민 시스템은 안정적인 보상 신호를 보낸다. 괜찮다. 다가가도 된다. 반대로 수면 부족 얼굴을 볼 때 보상 신호는 약하거나 왜곡된다. 이 차이는 매력 평가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은 못해도 결론은 같다. 왠지 호감이 간다. 왠지 불편하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신뢰 판단이 개입한다. 2014년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PNAS에 게재된 연구는 얼굴에서 느끼는 신뢰가 도파민 보상 회로와 직접 연결돼 있음을 밝혀냈다. 신뢰가 가는 얼굴을 볼 때 복직 선조체가 활성화된다. 이 영역은 도파민 분비와 직결된 뇌의 핵심 보상 센터다. 즉, 신뢰는 곧 쾌감이다. 문제는 수면 부족이 이 연결을 끊어버린다는 점이다. 수면이 부족한 얼굴은 뇌에게 보상 가능성 낮음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덜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이 과정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 우리는 논리로 사람을 판단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먼저 느끼고 나중에 이유를 만든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잔 얼굴은 항상 같은 말을 듣는다. 편안해 보인다. 안정감 있다. 같이 있으면 괜히 좋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하나뿐이다. 뇌가 위험 신호를 감지하지 않았다는 것. 결국 미인은 눈, 코, 입의 조합이 아니다. 뇌가 안심하는 얼굴이다. 그리고 그 안심의 조건에 수면이 있다. 수면을 잃은 얼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불안 신호를 낸다. 수면을 지킨 얼굴은 가만히 있어도 신뢰 신호를 낸다. 이 차이는 매력, 인간관계, 사회적 평가로 직결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문장으로 돌아간다. 미인은 잠꾸러기다. 이 말은 질투가 아니라 뇌가 먼저 내린 판결이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호르몬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아름다움은 중립적인 개념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학은 말한다. 아름다움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성 호르몬이 있다. 여성의 얼굴은 남성보다 표면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는다.
이건 인상이 아니다. 내분비학적 사실이다. 미국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는 여성의 수면을 호르몬 변화에 가장 민감한 생리적 상태로 정의한다. 특히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이 두 호르몬은 수면의 질과 얼굴 상태를 동시에 지배한다. 먼저 에스트로겐이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성을 상징하는 호르몬이 아니다. 이 호르몬의 핵심 기능은 피부, 혈관, 뇌 기능에 안정하다. 2012년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에 발표된 논문은 에스트로겐이 콜라겐 합성을 직접 촉진하고 피부 두께와 탄력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분자 수준에서 입증했다. 즉, 에스트로겐은 여성 얼굴의 구조적 기반이다. 문제는 에스트로겐 분비가 수면에 강하게 의존한다는 점이다. 하버드 의과대학 여성건강연구팀은 수면 시간이 불규칙할수록 에스트로겐 분비 리듬이 현저히 흔들린다는 사실을 엔도크린 리뷰스에 보고했다. 이 리듬이 깨지면 피부 재생 능력은 즉각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잠을 못 잔 여성의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변한다. 푸석해지고 탄력을 잃고 안색이 흐려진다. 이건 기분 문제가 아니다. 호르몬 환경의 변화다. 다음은 프로게스테론이다. 이 호르몬은 여성에게 안정을 담당한다. 수면을 깊게 만들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역할이다. 2015년 Sleep Medicine Reviews에 실린 메타 분석은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낮아질수록 수면의 질이 얕아지고 야간 각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수면이 얕아지면 성장 호르몬 분비도 함께 줄어든다. 이 결과는 그대로 얼굴에 나타난다. 붓기, 눈가 처짐, 얼굴 윤과 크려짐. 사람들이 말하는 여자 얼굴은 잠빨이다 라는 표현은 감각이 아니라 관찰의 결과다. 이제는 얼굴 인식으로 넘어가자. 여성 얼굴은 남성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평가된다. 여성 얼굴에 대한 평가가 남성 얼굴보다 훨씬 더 많은 생물학적 신호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피부 윤곽선, 혈관 투명도, 미세한 피로 신호, 이 모든 요소가 평가에 반영된다. 그리고 이 신호들은 수면 부족 상태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다. 여기서 하나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난다. 여성은 잠을 못 자면 남성보다 더 빨리 평가 저하된다. 이건 차별이 아니라 진화적 선택의 결과다. 옥스퍼드 대학 진화심리학 연구팀은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여성의 얼굴은 생식 건강과 생존 가능성을 더 직접 반영하도록 진화했다. 그래서 수면 부족 신호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결국 여성의 얼굴은 잠을 배신하지 않는다. 잠을 포기하면 얼굴이 먼저 무너진다. 이쯤 되면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말은 아주 다른 의미가 된다. 그건 특권이 아니다. 생물학적 생존 전략이다. 여성 호르몬은 밤마다 묻는다. 오늘 회복할 수 있는가? 아니면 버틸 것인가? 잠을 선택한 얼굴은 회복을 얻고 잠을 포기한 얼굴은 대가를 치른다. 그리고 이 선택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잔인하다. 나이는 못 쫓는다. 하지만 과학은 이 말을 반만 맞다고 말한다. 속일 수 없는 건 시간이 아니라 수면을 포기한 흔적이다. 노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 하지만 얼굴은 하룻밤으로도 늙기 시작한다. 2013년 미국 케이스 웨스턴 유니버시티와 핀란드 유니버시티 오브 헬싱키가 공동으로 진행한 장기 코호트 연구. 20대부터 60대까지 수천 명의 얼굴을 수십 년간 추적 관찰했다. 연구진은 단 한 가지 질문에 집중했다. 같은 나이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달라 보이는가? 그 답은 생활 습관, 유전, 환경보다 수면 패턴에서 가장 명확하게 갈렸다. 만성적으로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집단은 동일 연령대 대비 얼굴 노화 속도가 평균 1.7배 빠르게 진행됐다. 이 수치는 슬립 저널에 정식 게재됐다. 여기서 말하는 노화는 주관적 인상이 아니다. 연구진은 고해상도 얼굴 분석을 통해 구체적 지표를 측정했다.
주름 깊이, 피부 탄력 손실률, 안면 지방 분포 변화, 눈가 처짐 각도. 모든 항목에서 수면 부족 집단이 더 빠른 악화를 보였다. 특히 눈가와 입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나이를 느끼는 부위다. 또한 수면 부족은 자외선, 송균과 함께 피부 노화를 가속하는 독립적 위험 요소로 분류됐다. 즉, 다른 요인이 없어도 잠만 부족하면 얼굴은 늙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흔히 묻는다. 주름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과학의 답은 냉정하다. 회복이 멈춘 순간부터다. 하버드 의과대학 노화연구팀은 수면 중 이루어지는 DNA 복제와 세포 재생이 노화 속도를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차단되면 세포 손상은 축적된다. 그리고 그 축적은 얼굴에 가장 먼저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제 얼굴 나이라는 개념을 보자. 2018년 네덜란드 레이덴 유니버시티 연구팀은 사람의 실제 나이와 보이는 나이의 차이를 정량화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수면의 질이 낮을수록 사람들은 실제 나이보다 평균 3에서 5년 더 늙어 보였다. 이 결과는 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에 게재됐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 차이가 누적된다는 사실이다. 하루 이틀이 아니다. 1년, 3년, 5년. 잠을 포기한 얼굴은 매년 조금씩 앞서 늙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게 된다. 갑자기 늙은 것 같아. 갑작스러운 건 없다. 그동안 쌓여왔을 뿐이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수면을 회복하면 얼굴 노화 속도도 되돌릴 수 있을까? 2019년 Journal of Clinical Sleep Medicine에 실린 연구는 만성 수면 부족자에게 8주간 수면 개선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그 결과 피부 탄력, 안색, 미세주름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다. 얼굴은 수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래서 노화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라 시간을 얼마나 수면에 투자하였느냐의 문제다. 이제 처음의 문장을 다시 떠올려보자. 미인은 잠꾸러기다. 이 말은 부러움도 편견도 아니다. 시간과 싸워 덜 잃은 얼굴에 대한 관찰이다. 잠을 선택한 얼굴은 나이를 천천히 먹고 잠을 포기한 얼굴은 나이를 앞당겨 먹는다. 이 차이는 화장으로 가려지지 않고 의지로 버텨지지 않는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충분히 수면의 중요성과 미인이 되는 법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상한 메시지를 반복한다. 잠을 줄여라. 더 프로덕티브해져라. 쉬지 마라. 그리고 동시에 말한다. 왜 이렇게 늙어 보이느냐고. 미국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수면 부족을 현대인의 공중보건 위기로 규정했다. 성인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만성 수면 부족 상태에 있다. 이건 예외가 아니라 표준이 됐다. 그런데 이상은 정이 있다. 이 수면 부족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얼굴이 먼저 무너지는 집단이 있다. 먼저 야간 노동자들이다. 야간 교대 근무자가 일반 근무자보다 피부 노화 지표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생체 리듬 붕괴. 인간의 몸은 밤에 회복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 리듬을 거스르면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분비는 근본적으로 깨진다. 그 결과는 얼굴에 가장 먼저 나타난다. 다음은 SNS다. 2018년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에 실린 연구는 SNS 사용 시간이 길수록 취침 시간이 늦어지고 수면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특히 취침 전 SNS 사용은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한다. 하버드 의과대학 수면연구팀은 SNS 알림, 스크롤, 영상 소비가 편도체를 자극해 각성 상태를 유지시킨다고 설명한다. 뇌는 잠들지 못한 채 밤을 넘긴다. 이 상태에서 사람들은 말한다. 잠은 못 잤지만 괜찮아. 과학은 말한다. 괜찮지 않다. 수면이 부족한 상태는 얼굴뿐 아니라 판단력도 왜곡시킨다.
수면 부족 상태의 사람일수록 자신의 피로와 외모 손상을 과소평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즉, 망가진 얼굴일수록 스스로는 그걸 잘 모른다. 그래서 사회는 이 상태를 더 쉽게 방치한다. 피곤한 얼굴이 정상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이미 수면을 잃은 사회다. 이제 관리하는 미인이라는 개념을 보자. 우리는 얼굴 관리를 노력의 증거처럼 말한다. 운동, 시술, 화장. 하지만 수면은 관리 항목에서 가장 쉽게 제외된다. 왜일까? 잠은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비가시적 노동이라고 부른다. 잠은 성과를 바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가치가 낮게 평가된다. 2016년 소셜 사이언스 앤 메디슨에 발표된 논문은 수면을 우선하는 사람일수록 게으르다는 낙인이 더 쉽게 찍힌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여성에게서 이 경향은 더 강했다. 여성은 밤을 줄여서라도 관리된 얼굴을 유지하라는 이중 압박을 받는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잔인하다. 여성의 얼굴은 잠을 못 잤을 때 더 빨리 평가절하된다. 그리고 그 평가 기준은 누적된다. 이제 이 질문을 던질 때다. 왜 우리는 알면서도 잠을 버릴까? 뇌과학의 답은 단순하다. 수면을 미루는 행동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보상 시스템의 왜곡이다.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즉각적인 보상에 대한 선호가 급격히 증가한다. 지금의 즐거움, 지금의 성취, 그리고 그 대가는 내일의 얼굴이 치른다. 우리는 미래의 자신보다 지금의 요구에 더 쉽게 굴복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래서 사회는 잠을 빼앗기 쉽다. 결국 이 사회는 이렇게 작동한다. 잠을 포기한 사람을 성실하다고 부르고 잠을 지킨 사람을 게으르다고 부른다. 그리고 무너진 얼굴을 보며 다시 개인을 탓한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의 문제다. 모두가 잠을 포기할 때 끝까지 잠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성과를 과시하지도 않고 피곤함을 무용담처럼 말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확실히 드러난다. 얼굴에서. 2014년 미국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버클리 수면 연구팀은 흥미로운 장기 추적 연구를 시작했다. 고강도 직업군, 의사, 변호사, 금융 종사자, 창작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10년간 수면 습관과 외모 변화를 관찰했다. 결과는 의외로 단순했다. 능력 차이는 시간이 지나며 평준화됐다. 하지만 얼굴의 차이는 점점 벌어졌다. 수면을 우선순위로 둔 집단은 10년 후에도 피로 인상이 거의 누적되지 않았다. 눈밑, 입가, 피부톤, 노화 지표는 완만한 곡선을 그렸다. 반면 수면을 지속적으로 희생한 집단은 어느 순간부터 노화 곡선이 급격히 꺾였다. 연구진은 이를 임계 분교 지점이라 불렀다. 이 지점을 지나면 회복은 훨씬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잠을 선택한 사람들은 무엇이 달랐을까?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포기할 것을 정확히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야간 회식, 무의미한 SNS 스크롤, 밤샘 정리되지 않은 일. 이들은 이것들을 능력 부족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영역으로 구분했다. 수면을 우선순위로 둔 집단의 공통된 심리 특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이들은 자기 효능감이 높아서가 아니라 자기 소모를 명확히 인식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알고 있었다. 잠을 줄여서 얻는 것은 일시적 성취지만 잃는 것은 회복 능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인식은 얼굴을 지켰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이미 잠을 잃은 얼굴은 돌아올 수 있을까? 과학의 답은 조심스럽지만 희망적이다. 2020년 슬림 메디컬 리뷰지에 실린 회복 수면 메타 분석은
중장기적 수면 개선이 피부 세포 회전율과 안면 혈류를 부분적으로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완전히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속도를 늦출 순 있다. 그리고 일부는 되찾을 수 있다. 특히 수면 회복 후 제일 먼저 변화하는 것은 주름이 아니라 표정이다. 충분히 잔 얼굴은 긴장을 덜 담는다. 이 미세한 차이가 사람의 인상을 바꾼다. 수면이 충분한 얼굴이 더 신뢰 가능하고 덜 공격적으로 인식된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건 미용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생존의 문제다. 그래서 잠을 선택한 사람들의 얼굴은 끝까지 남는다. 유행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어도 그 얼굴에는 공통점이 있다. 과하지 않고 버티지 않고 자기 자신을 갈아넣지 않았다는 흔적.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 관리 잘했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그들은 관리한 게 아니라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냈을 뿐이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다. 잠은 선택일까? 특권일까? 그리고 이 사회에서 잠을 지키는 얼굴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는 처음으론 이 질문으로 시작했다. 왜 미인은 잠꾸러기로 불릴까? 지금은 답이 분명하다. 그건 타고난 체질도 아니고 게으름도 아니다. 선택이다. 잠은 가장 조용한 선택이다. 보이지 않고 자랑되지 않고 성과로 환산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먼저 포기된다. 하지만 과학은 반복해서 말해왔다. 잠은 휴식이 아니라 유지라고. 진화 분불학적으로 보자. 인간은 가장 취약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도록 설계돼 있다. 눈을 감은 동안 뇌는 재구성되고 세포는 복구되며 얼굴은 다음 날을 버틸 준비를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간을 사치처럼 취급한다. 사회는 밤을 늘리고 낮을 압축한다. 성과는 24시간 작동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준다. 하지만 그 보상은 얼굴까지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잠을 잔 얼굴은 점점 희귀해진다. 그리고 희귀해진 얼굴은 아름답다고 불린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노력의 결과로 믿는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아름다움은 소모되지 않은 흔적이다. 잠을 잔 얼굴은 더 열심히 산 얼굴이 아니다. 덜 갈아 넣은 얼굴이다. 이 지점에서 미인의 정의가 바뀐다. 미인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켜낸 사람이다. 이건 미용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의 문제다. 누가 잠을 잘 수 있는가? 누가 밤을 지킬 수 있는가? 누가 자신의 회복 시간을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가? 수면은 점점 계급이 된다. 그래서 잠을 자는 행동은 이제 본능이 아니라 저항이 된다. 항상 깨어 있으라고 요구하는 사회에서,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고 압박하는 문화에서 잠을 선택하는 건 나는 내 회복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미인은 잠을 잔다. 그건 아름다워지기 위한 것이 아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너무 오래 피곤한 얼굴에 익숙해졌다. 그래서 온전한 얼굴을 보면 낯설어 한다. 그리고 그 낯설음을 이렇게 부른다. 관리 잘했다. 여유 있어 보인다. 하지만 그 여유는 여유가 아니라 노력의 결과다. 이 글은 미인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글은 질문이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밤을 당연하게 내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 대가는 어디에 쌓이고 있는가? 잠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얼굴에 남는다. 그래서 미인은 잠꾸러기다. 그 말은 이렇게 다시 써야 한다. 끝까지 남은 얼굴은 잠을 선택한 얼굴이다.